그 아베노믹스가 사실상 환율을 조작을 하는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 이번에 미중 문제가 끝나면 미국이 다음번으로 손볼 것이 이제 일본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이번 한일 전쟁은 사실 미국에서 먼저 시작한 건데 2008년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진원지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2008년 한 해 동안 미국이 본원 통화를 2배를 풀면서 달러 가치 하락을 유도했어요. 특히 엔화 가치가 많이 올랐거든요. 엔달러 환율이 123엔에서 2010년 7월 달에 77엔까지 떨어져요. 네. 일본 디플레 압력이 더 심화되니까 2012년부터 아베노믹스라고 하죠. 일본이 엄청난 돈을 풀고 있죠. 본원 통화를 지금까지 한 5배 정도 풀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엔화가 다시 약세를 보였죠. 엔화 약세 보니까 우리 수출 기업들 좀 타격을 받았고요. 근데 최근에 보면 일본이 미국보다 더 돈을 푸는데 일본의 엔화 가치가 오히려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져야 이게 수출도 잘 되고. 예. 그거는 이제 미국이 일본한테 압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그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미국의 어떤 의지, 작용에 의해서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더 한일 전쟁이 심화되리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미국 경제가 좋은데 내년에 나빠지면은 미국이 통화정책, 재정정책을 다시 쓸 거거든요. 근데 한계가 있어요. 지난번 위기 때는 연방기금이 5.25에서 0%까지 내리고 세금의 양적완을 통해 가지고 경기를 부양했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돈을 엄청 많이 썼죠. 그렇죠. 근데 통화정책 쓸 여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올려봤자 금리 2.5%에서 0%까지. 그때보다 통화정책 여력이 크게 없고요. 그 다음에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 2008년에 GDP 대비 60%인데 지금 105%예요. 미국 정부가 돈을 쓸 여지도 없거든요. 그러면 통화정책, 재정정책 쓸 여지가 없다면 미국이 달러 약세를 트럼프가 유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장기적으로 주요 통화에서 달러 가치 추이를 보면요. 장기적으로는 하락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한마디로 미국 경제사는 달러 가치 하락의 역사였다. 그래서 85년 9월 달에 뭐 플라자 합의 통해 가지고 달러 약세 유도하고 그다음에 2000년에 IT 거품 붕괴됐을 때 달러 약세 유도하고 또 내년에도 미국 경제가 나빠지니까 또 달러 약세를 유도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이제 수출하는 기업들에게는 혹은 이머징 국가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들에게는 되게 힘든 시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환율이 중국 때문에 좀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환율은 미 달러로 표시되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우리 경제 좋든 나쁘든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겠네요.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국제 상황들 때문에 세계 경제 위기가 2008년 못지않은 더 엄청난 위기가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2009년보다 내년이 더 어려워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제 보냐면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가감한 선진국 정부 재정정책, 통화정책 펼쳐가지고 세계 경제가 회복됐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부채가 너무 많아졌어요. 한마디로 저는 부채연 성장이었다. 미국 등 선진국 가계 부채가 늘어나고 중국, 터키 같은 신흥시장은 기업 부채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가계 부채가 늘어났거든요. 그 한계가 도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동안 돈 많이 풀고 저금리 때문에 각종 자산가에 거품이 발생했어요. 그 거품이 해소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계 경제에서 유일하게 좋은 나라가 미국인데요. 내년에 미국 경제마저 나빠지면은 2008년에 선진국이 나빠도 중국 경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세계 경제가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중국 경제 나빠지고 미국 경제 나빠지면 내년에는 세계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통화정책, 재정정책 쓸 여지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저는 지난 위기를 겪으면서 통화정책, 재정정책이라는 무기를 다 써버렸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전에는 달러 기준금리 5%였는데 지금 2점 몇 프로면 확 절반밖에 힘이 없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비하면. 그리고 가계 기업이 지금 구조조정을 해가는 과정이거든요. 디레버리징. 소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채를 줄여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금리를 내리면 소비 투자가 늘었는데 지금은 금리를 내려도 소비 투자가 별로 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경제는 참 쉽지 않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된 거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로부터 뭐 1, 2년 이내에 어떤 엄청난 경제 위기가 왔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예측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장단기 금리 근데 또 어떤 분은 그것은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서 금리가 막 올라야 문제가 되는데 오히려 지금 떨어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것은 장기채, 세계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들어가지고 예. 장기 금리가 떨어진다. 저는 그 이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금리에는 반드시 미래의 경제 성장, 미래의 물가가 들어가 있다. 장단기 역전되고 저는 내년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리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특히 경기에 선행하는 게 주가거든요. 저는 주식시장을 먼저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과거에 보면 미국 경기 정점에 비해서 뭐 1개월 선행한 적도 있고 7개월 선행한 적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주가가 정점 치고 경기가 정점 치고 또 경기가 정점 치고 나서 미국 같은 경우는 평균 11개월에 걸쳐 S&P 500이 23%나 떨어졌어요. 특히 바로 지난번 경기 정점은 2007년 12월이었거든요. 네. 정점 이후에 18개월에 걸쳐 S&P 500이 무려 49%나 떨어졌습니다. 와, 많이 떨어졌네요. 거의 거의 반토막 난 50% 거죠. 가까이. 네. 그래서 우리가 주식시장을 잘 봐야 되는데요. 근데 저는 미국 주가 요새 좀 조정 보이고 있는데 주식시장에도 경기 정점 신호가 이제 서서히 나오지 않느냐. 근데 이제 그것이 만약에 현실화된다면 예측하시는 게 과거 2008년 그때처럼 정말 뭐 반토막이 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뭐 반토막까지는 안 가지만 최소한 과거 평균 23%그 이상은 떨어질 거라는 거죠. 예. 그러면 그때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때 그 이제 돌파했던 방식이 뭐 양적 완화와 금리 인하라는 여러 가지 카드를 버냉키가 어마어마하게 썼잖아요. 예.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힘이 없어요. 예. 그럼 이제 이번에 이제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그럼 이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과연 해결 능력이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기거든요. 정부들이. 그래서 수요를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네. 공급 측면에서 구조 조정을 많이 겪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기업 조정, 구조 네, 조정. 구조 조정. 그러니까 많이 시설들이 많이 줄어야 된다. 그래서 산업은 존재하지만은 그 산업 내에 존재하는 기업체 수는 앞으로 더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미 그 줄어들고 있지만은 더 많이 줄어들고 있다. 저는 이런 걸 산업의 심화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네. 그래서 앞으로 수요가 부족하고 수요를 부양할 수 있는 마땅한 정책들이 없기 때문에 결국 공급 측면에서 기업들이 더 많은 구조 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거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상태에서 그나마 한국이 피해를 좀 덜 보려면 기업들이 어떤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할까요? 사실 뭐 늦었을까요, 이미? 예. 근데 기업들은 거의 다 스스로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런 시기에 저는 우리 기업들이 그동안 사실 대기업들이 아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이 627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이게 세계에서 좋은 기업들 그렇게 되면은 가격이 굉장히 싸지거든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좋은 소재 기업, 뭐 우리가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소재 기업 가서 사는 겁니다. 그 돈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까지 약점이었던 것들. 예, 그걸 사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 시기일수록 이제 살아남는 거는 더 잘 되거든요. 우리 기업들이 과연 자기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이 뭔가. 그 핵심은 지켜야 되죠. 거기에는 더 투자를 해야 되죠. 예. 그러니까 정말 핵심만 놔두고 다 정리를. 예, 그러니까 옛날 구조조정, 그러니까 말못 그렇게 계열사들 막 잘라냈던 것처럼 예, 예. 자기 핵심만 가지고.